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오늘은 많은 관심이 한동훈 장관에게로 쏠렸습니다. 여러 가지 한동훈 비대위에 대해서 걱정도 있고 한동훈의 입장은 무엇이냐라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어제는 이제 기자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국회를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기자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피해가고, 어떤 부분은 원론적으로 답변을 하고, 어떤 부분은 뉘앙스를 남기고, 어떤 부분은 한동훈 장관이 잘하는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느냐. 역시 한동훈 장관은 명쾌합니다. 이 정무적인 감각, 이 언어 감각, 이 메시지 능력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더 스태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지 능력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능가한다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오늘 한 이 대국민 메시지를 하나하나 씹어 보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에게 가장 큰 관심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울 수 있느냐, 필요할 때에는 언제나 화합해야 하지만, 당정일체지만 대립각을 세울 때는 세울 수 있느냐. 그 다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 정치 경험이 없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비대위원장, 선대위원장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먼저 정치 경험이 없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면 길이 되는 것이다.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을 사려서 그런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몸을 사리지 않겠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길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면 요청이 있다면 수락하겠다라는 뜻을 비친 것이고, 많은 사람, 국민의힘에 지금 많은 사람들과 손잡고 새로운 길로 가자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만들자, 한국 정치에 새로운 혁신의 길을 만들자라고 과감하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기자들의 질문은 이쪽 저쪽 막 찌릅니다. 비대위냐 선대위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느냐. 함께 손잡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자, 이 답변으로 대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선대위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대위원장, 자신이 등판을 한다면 비대위원장을 해야겠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선대위라면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이런 식으로 등판할 이유도 없고 등판했어도 안 됩니다. 자신이 어느 정도 당을 개혁하는 이 실권을 갖지 않고서는 선대위 아무 의미가 없다. 선거를 이끈다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총선을 이끈다라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을 바꾸고 정치를 바꿀 그런 실질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분명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비대위원장, 자신이 몸을 사리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비대위원장, 정치를 바꾸는 일이라면 몸을 사리지 않겠다. 단 모두 손잡고 함께 새로운 길로 가자, 새로운 길을 내자, 지금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워야 할 때는 각을 세울 수 있느냐 해서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와 제대로 각을 세울 수 있겠느냐,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지금 한동훈에게 그런 질문을 해보라라고 민주당 쪽에서 자꾸 요청하는 걸로 듣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게 그렇게 맹종하고 이 김건희 여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면 굉장히 자신이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모양인데, 자신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남들도 그럴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다. 이 소위 시쳇말로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한 겁니다. 민주당은 이재명에게 맹종하고 복종할지 모르지만 자신은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면서 공공선을 추구했지 누구에게 맹종한 적은 없었다.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도 법에 예외는 없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특검 부분도 법대로 해야 된다. 원칙대로 해야 한다. 또 김건희 여사의 그 명품 백을 목사로부터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하게 될 것이다. 단 명품 백을 받은 부분은 김건희 여사에게도 책임이 있느냐. 또 하나는
그 함정 취재입니다. 함정 취재. 이 함정 취재의 문제는 없었는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따져봐야 한다. 그 다음 김건희 특검법입니다. 정의당에서 지금 특검을 추천을 하는 형태, 또 수사 상황을 모두 생중계하는 것,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특검을 추진하는 것, 이 시점을 맞춘 것, 이건 선전선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다. 이 악법 부분은 손을 봐야 한다. 윤석열 아바타다, 이 이야기. 한동훈 장관이 맹종한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이 아마 정치 경험은 없지만 비대위를 맡는다면 잘할 것이다. 지금 뭐 비대위 후보로 나와 있는 한동훈, 원희룡, 김한길 등 중에서는 아마 한동훈이 자기 말을 제일 듣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게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한동훈은 수사를 독립운동하듯이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목숨을 걸고 수사를 한다. 나라를 구해야 된다. 그런 각오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한동훈은 수사를 하면서 정말 빈틈을 보이지 않는다. 정말 철두철미하게 수사를 한다. 소위 뭐 전쟁하듯이 수사를 한다. 이게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특수부 수사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10%의 여유는 주고 이 도둑놈을 잡을 때도 10%의 공간은 주고 쫓아야 된다. 그래야 이 수사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도 막을 수가 있고 이 수사의 전체적인 균형감, 공정성을 담보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의 수사는 100% 수사다. 뭐 이런 이야기들.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한동훈 장관의 그 수사에 대해서 칭찬이기도 하고 또 아쉬움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한동훈과 윤석열의 관계를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당정일체입니다. 또 때로는 대립각을 세워야 합니다. 대립각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한동훈은 한동훈의 정치가 있고 윤석열은 윤석열의 정치가 있다. 그 부분을 한동훈 장관이 명쾌하게 정리를 한 셈입니다. 이렇게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지금 다 함께 손잡고 새로운 길을 가자. 자신이 이렇게 몸을 사리지 않겠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면 몸을 던지겠다. 대신 국민의힘 모두와 손잡고 새로운 길로 가자라고 과감하게 제안을 했습니다. 아마 국민의힘의 분위기도 이제 뭐 10%, 20% 정도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선대위원장이 더 옳지 않느냐. 뭐 이런 지적들 수그러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는 순서를 밟아서 윤재옥 권한대행이 한동훈 장관을 직접 만나서 비대위원장직을 제안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의 요구가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법무부 장관을 교체하는 인사를 해야 되는 이런 순서들이 남아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쾌한 이 답변을 한번 파헤쳐 봤습니다. 거기에 숨은 뜻, 한동훈의 메시지 능력은 역시 뛰어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송영길의 구속에 유창훈 판사가 입장을 바꿨다. 자기가 정말 반성을 했다. 국민들의 상식에 항복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 사법부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다. 송영길의 구속, 이어서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게 되면 이재명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송영길의 구속과 이재명 구속을 놓고 검찰 수사가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송영길에 대해서는 구속한 상태에서 진행이 될 것이고 이재명에 대해서는 수원지검에서 이 대북 송금 문제 이제 마무리 수사의 한창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 가지씩만요. 송영길에 대해서는 송영길과 이재명의 커넥션입니다. 이 부분을 가장 알고 싶습니다. 송영길을 이제 구속을 해서 본격적으로 송영길에 대해서 수사를 하게 되고 돈 봉투를 받은 의원들 이제 소환이 될 겁니다. 줄줄이. 그 뭐 돈 봉투 받은 의원들 줄줄이 소환되는 것은 뭐 이미 뻔하게 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도대체 송영길과 이재명은 어떤 관계이길래 자신의 지역구를 물려주고 당대표에서 지원을 하고 저런 관계를 맺어왔느냐.
송영길이 구속이 됐는데 민주당에서는 대변인 논평 하나 낼 수 없는 저런 상황이냐라는 겁니다. 송영길과 이재명 그 사이에 대장동 자금, 대장동은 관여되어 있는 부분은 없을까? 이 부분을 저는 가장 먼저 알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뭐 대장동 자금이 어디까지 흘러 들어갔느냐? 곳곳에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용의 경선 자금에다가 권순일의 재판 거래 뭐 각종 부분이 걸리고 있습니다. 또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대북 송금 수사에 있어서 얼마 전에 JTBC가 특종으로 보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만배와 김만배의 변호사가 주고받은 이 대화가 요약이 된 것이 있는데 그 변호사 수첩 이걸 검찰이 확보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이 세상에 대북 송금이 알려지기 전에 3개월 전에 김만배는 이 대북 송금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확한 돈의 금액까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쌍방울 전 회장인 김성태가 북한으로 보낸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이 돈의 규모라든지 이 돈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을까? 김성태가 그 당시에 돈이 없어서 어디서 빌려왔다라는 쌍방울 임원들의 검찰 진술이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김성태가 이 김만배로부터 대장동 자금을 받아서 대북 송금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당장 가능한 대목입니다. 수원지검에서 아마 이 부분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있을 겁니다. 대장동 부분, 이재명과 관계되는 것은 모두 대장동이 뒤에 얽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송영길을 구속해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송영길과 이재명 커넥션, 우리 정치사에서 비상식적인 이런 커넥션의 배경에는 대장동은 없느냐. 그 다음 이재명의 대북 송금에 있어서 김성태가 북한에 보낸 그 돈, 그건 대장동 자금이 아니냐. 수원지검과 지금 중앙지검에서 파고들어야 될 핵심적인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